다시. 안녕하세요. 자, 3, 4월 강의를 시작합니다. 3, 4월에는 오후에 기출 특강이 있어요. 많이 참여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앞에서 한 3장 넘겨보시면 교재로 그냥 확인해 줄게요. 거기 보시면 중개사법령 1편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3편 중개실무 해서 3개 편으로 나눠져 있죠. 1편에서 약 23, 25 뭐 요 정도 출제가 되고, 1편에서 23, 25 요 정도 출제가 되고, 2편에서는 뭐 7, 8, 한 7문제 보시고 나머지 7, 8문제가 중개실무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좀씩 다릅니다. 자, 넘기시면 제1편 나오고, 또 넘기시면 중개사법 재정 목적이 나오죠. 우선 칠판 보시고요. 우리 중개사법령의 구성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국회에서 만든 중개사법이 있고, 이거는 또 펜이 안 나오네. 펜. 이거 너무 두껍다. 볼펜. 이걸로 하지 말고 이따가 보기로 하고,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10쪽을 보시면 중개사법령의 구성이 있고요. 구성은 박스 안에 1번 중개사법 동그라미, 밑으로 내려가면 시행령의 동그라미, 세 번째 칸에 시행규칙의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중개사법령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째 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23문제, 5문제 나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 2번의 법적 성질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3번 법의 재정 목적이 있죠. 거기를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자, 주목하시고요. 자, 요거죠.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하고 높이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전 중국 동그라미 치고 외우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내더라고요. 자, 목적사항이 아닌 거. 자,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은 우리 법의 목적이지만 부동산업, 이건 너무 넓죠. 건설업, 토목사업 다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인 거지 부동산 거래업은 아닌 거죠. 매매업, 거래업, 샀다 팔았다를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투기억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그런 것도 없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요 공급 조절 그런 것도 없어요. 목적이 아닌 것들, 유사품에 속지 말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11쪽 상단에 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거기 실어놨으니까 시간 되면 보시고, 시간 안 돼도 뭐 이거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11쪽 밑으로 내려가면 네모 2번 용어의 정의, 여기는 별표하시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칠판 보시고 전체적인 용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고 이 법에서의 뜻, 법률 용어예요. 국어 사전이 아니고.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건 국어 사전에서는
직업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혼인도 중매하고 자동차도 소개하고 이런 것도 다 중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의 중개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개하는 거. 중개를 하는데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합니다. 돈 받고 계속적으로. 그럼 뭐가 되죠?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다 중개업이에요. 따라서 보수를 안 받아요.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그러죠. 자격만 취득하면 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해야 중개사예요.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아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우리끼리 뭐라고 해요? 개공이라고 부르자 그런 얘기죠.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 개업 변호사. 우리도 중개사가 개업을 하면 개업 중개사. 공인자는 없어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중개업자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죠. 운전면허가 있어도 개인 택시 하려면 택시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가 있고 택시면허가 있어야 되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등록도 있고 두 가지가 필요하죠. 사무실 운영하려면. 그게 바로 이 등록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은 공인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고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법인을 설립해서 역시 등록을 받습니다. 그것도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간혹 제가 중개업자라고 해요. 자, 이 개공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된 자.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 그런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또 하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임원이나 사원 있잖아요. 임원이나 사원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경영진이라고 했어요. 경영진. 그러니까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이쪽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자, 정리해 보면 자격증 따서 창업을 하면 이쪽이 되는 거고요. 자격증 따서 취직을 했는데 대리, 과장, 부장이에요. 그러면 이쪽입니다. 자격증 따서 중개 주식회사 이사로 갔다. 그러면 이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인은 또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소공과 중개보조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으로 치면 중개업 종사자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공이 있죠. 둘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죠. 셋째, 중개보조원이 있죠. 넷째,